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거 어떤 현상을 볼 때, A라는 측면을 볼 때, 그 반대 측면을 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를 긍정으로 보든지, 그쵸? 반대는 뭐죠? 부정으로 보든지.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반대 측면이라는데, 이 반대라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 시각차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긍정, 부정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걸 장점으로 보면 이건 뭐죠? 단점. 단점. 이걸 개인으로 보면 이쪽은 뭐죠? 사회입니다. 자, 이걸 미시로 보면 이 반대는 뭐죠? 거시. 그렇죠. 자, 이걸 기능론으로 보면 이 반대는 뭐죠? 불기능론? 갈등론이라는 겁니다. 갈등. 사회문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능론, 갈등론. 이거는 조화시키면서, 이거는 대립구도로. 자, 이렇게 이게 길게 보면 이거는 뭐라고요? 짧게. 짧게. 이걸 가깝게 보면 이건 뭐라고요? 멀리.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대립 요소를 찾는 게 이 논술에서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 다만 A라는 사례는요,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을 그 반대 측면을 살펴보는 것처럼 A의 측면, 이렇게 긍정의 측면도 있으면 부정의 측면도 있고, 행복하다는 걸 보면 행복의 측면이 되면 그 행복하지 않다는 측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불행하다는 것은 더 불행한 것도 있죠. 더. 네. 행복한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사과가 익었대요. 자, A라는 사람이 기준을 이만큼으로 두면 이건 덜 익은 것이고요. 네. 기준을 여기다 두면 이건 너무 많이 익은 것이고요. 기준을 여기다 두면 적당히 익은 것인데 여기다 두면 아직 덜 익은 것이. 이해됐나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기준을 다루고 기준의 상대적인 개념을 잡는다는 것은 A에서 B까지, 수학으로 말했을 때 이 A에 대한 A부터 B까지의 절대값, 거리, 범주, 범위를 확정짓기 때문에 A라는 개념을 이렇게 확정지을 수 있는데, 그 확정졌을 때 이쪽 편은 뭐라 그래요? 긍정. 이쪽 편은 뭐라 그래요? 부정. 이렇게 해서 이 안에쯤에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자, 이렇게 씁니다. 극단적으로 큰 것은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큰 나라만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요?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지킨다, 우리만 잘났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그럼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신투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민족주의보다 조금 유연한 걸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외국도 받아들이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거를 문화 상대성이라고 해요. 너 문화도 맞고 우리 문화도 맞고 문화 상대성.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세계화로 오픈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글로벌,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범주 안에서 이 끝도 문제가 됐지만 국수주의는 사람들이 안 좋다고 그래요. 사대주의도 사람들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쪽은 보수고 이쪽은 진보라고 했을 때, 진보의 극에 이르렀으면 이거는 뭐라고요? 너무 과격하다고 그러고, 보수에 너무 극에 이르렀으면 이건 꼴통이라고, 수구라고. 그러니까 이 중간 되었을 때 진보도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보수도 이 정도에서 포지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당별로 봤을 때, 그죠? 여기는 정의당, 여기는 뭐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뭐라고요? 바른정당, 여기는 뭐라고요? 새나라한국당?
이런 식으로 진보와 보수의 정도가 다를 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보를 생각하면 보수를 떠올려야 되고 보수를 떠올리면 진보를 떠올려야 되니까 네. 공화당과 민주당, 공화당이 보수 측면이라면 민주당은 진보 측면이면 이렇게 두 개의 양당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대값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죠? 방향성을 잡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논술전 개념에서 자, 첫 번째 이렇게 A가 있으면 A를 이렇게 이런 방향과 이런 방향 두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좋은 사람인가를 떠나서 자, 착한 사람이면 악한 면을 보고 착한 사람도 정도적으로 착하니까 그죠? 악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 면도 일정 부분은 있겠죠. 행복을 보면서 불행을 대비하고 불행할 때에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정상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만 두 번째 이렇게 정의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반대 개념을 반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반이라는 개념을 정반을 합치죠. 이렇게 합쳤을 때 사람들은 A의 장점 반대하는 사람이 이 장점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합쳐서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나오면 이 반대에 이 동그라미와 어울릴 수 없는 것과 이 정에서 요것과 어울리지 않은 이것들이 합쳐서 새로운 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 합이 다시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또 대립하게 되고 네. 또 이것을 다시 또 합의를 하게 되는 거고 합의를 하면 이 합의란 거와 같은 또 반대되는 세력은 또 나타나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한 걸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자, 우리 중국 음식 먹자. 짜장면, 짬뽕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짜장면은 짜장면의 장점이고 짬뽕도 짬뽕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그죠? 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짬짜면 먹자. 얘기를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짜장만 좋아하는 사람은 짬뽕을 다 버리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을 다 버립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장점만을 합쳐놓은 것 같지만 두 개의 뭐라고요? 단점이 합쳐진 게 돼버립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중국 음식이라는 것에서 중국 음식을 먹자. 짬짜면을 먹는데 우리 짬짜면 말고 탕수육 먹자. 왜? 중국 음식 중에서 더 건강에 좋은 거 고기 먹자. 힘 좀 기르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 두 개 알았어 우리 세트면이 먹자. 탕수육 곁들여서 짬짜면. 네. 그랬더니 야 세트면이 비싸잖아. 중국 음식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그건 비싸잖아. 그럼 우리 세트 말고 기본적으로 탕수육 시키고 우리 라면 끓여 먹자. 짜장면도 있고. 네. 그러면 또 하나로 돈이라는 중국 음식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데 저렴한.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반이 있었을 때 뭐를 하는가? 합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정반에서 합.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착한 사람을 보고 악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지만 이게 몇 대 몇이냐는 거예요. 몇 대 몇. 자, 이게 몇 대 몇. 자, 악한 사람이지만 선한 면도 있다. 이게 몇 대 몇. 행복할 때 불행을 대비한다. 몇 대 몇. 불행할 때 행복도 생각하면서 힘을 낸다. 몇 대 몇.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서 자, 첫 번째는 합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비율. 어떻게 생각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선하기만 한데 가끔가다 짜증을 낸다고 악한 면이 있어. 몇 대 몇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 대 B로 했을 때 이 B를 염두에 두되 A를 중점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중국 음식에서 건강해서 이 저렴한 이렇게 기준이 변천이 됩니다. 기준. 이 기준의 진화를 해나가면서 정반합을 해나가면서 변화되는 기준을 심화하고 더 일관되게 이 기준들이 도움이 되게 기준을 잡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라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세모라는 단점도 있어요. 근데 요 동그라미를 뭐 해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뭉치고 이 단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뭉쳤을 때 실제적으로 이것과 이것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딱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아니면 이게 너무나 하잘것없이 가벼우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누어진 이 A라는 것을 A로 요약하고 비판해서 바라보고 B라는 것을 B로 정리를 했는데 이 A와 B가 A 대 B가 왜 몇 대 몇이냐를 밝혀주는 게 논술이고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입시험을 고등 논술을 시험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요? 본능적으로 어떤 현상을 반대쪽으로 바라본다면 논술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생각의 범위를 확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겠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람이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질문한 것처럼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건 도덕적인 판단이고 그렇지 않나요? 네. 이렇게 반대 측면을 바라본다는 건 논리의 판단입니다. 자, 논리적인 사람이 더 착할 수도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 더 악할 수도 있고 논리와 도덕성,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은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이치를 궁구할 수 있다면 악한 짓이나 나쁜 짓을 하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과응보라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응답되고 보답되고 증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좋은 사람일 가능성, 착한 사람일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진다. 왜? 논리성에 의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터득했다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말 무섭죠? 논리적인데 악한 사람이면.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질문자의 답변을 하면 자, 어떤 현상을 볼 때 반대 측면을 생각해보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죠? 논술시험 적극 권장한다고요. 자, 그런데 보통 고등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A, B 해서 기능론, 갈등론하고 표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옆으로도 봐야지만 이렇게 공통점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1번, 2번, 3번, 4번의 가지수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렇게 반대면, 양면 적어도 두 갈래로 갈라서 볼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각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왜 상군한테 이 수업을 해주냐면 상군이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 보면서 이걸 몇 대 몇으로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나의 현재 상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저 학생이 이렇게 요 부분은 3, 내 7로 나는 생각해. 왜? 이유. 몇 대 몇으로 생각해. 저 학생은 지금 어린이의 심정은 7, 조금 성장하고 있는 거는 3으로 생각해. 왜? 이런 근거 때문에, 이런 근거 때문에. 나중에 더 발전하면 이 근거 중에 우선순위는 이거, 그 다음에 2위는 이거, 3위는 이거, 4위는 이건데 이것은 몇 프로, 이것은 몇 프로, 이것은 몇 프로 좌우해서 나중에 이걸 더 보완하면 이 학생은 이렇게 발전할 것 같아. 이렇게도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행복한데 행복을 즐길 줄도 알아야지. 불행만 대비한다고 5대5 하면 바보라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너 많이 발전했다고. 그리고 즐길 줄도 알아야죠. 네.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